손원책의 출발 새아침.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소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해가 뜹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정책 변호사입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집안 화려합니다. 외조부 기시노부스케는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 대신을 지낸 A급 전범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죠. 아버지 아베 신따로는 외상을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급사하자 선거구를 물려받았고 가문의 득택으로 2006년 최윤수 총리가 됐습니다. 1년 만에 물러났지만 재작년 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런 아베 신조는 A급 전범의 후손이니 혈통을 보면 야수꾼이 신사참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박 대통령에게 잔꾀를 부렸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전쟁까지 언급했군요.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아베 신조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미국 백을 믿고 그런다고 보기엔 좀 미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한신대 하종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요즘 많이 바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은 후보 찾기, 영남권은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 중진을 연결해 사정을 알아봅니다. 잠시 뒤 유기준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작년 말 바뀐 세법에 따라서 오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 총책임자인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정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개설 통지에 이어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전히 이 관심을 끌고 있네요. 이번 주 내내 헤드라인으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털린 개인 금융 정보 이미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신용카드 1개 가입했는데 170개 업체로 내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또 국민 탓하는 현호석 경제팀 경질론 분출. 정부 통상임금 지침 되래 노사갈등 불씨. 이 또 통상임금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예. 도발의 공식 북한이 심상치 않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네요. 예, 대북 헤드라인 하나가 있군요. 이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 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고용부가 어저께 이 전국 근로 개선 지도과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우선 올해 통상적인 임금 협상 전까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또 정기 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퇴직근무 일수나 근무 월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침이다. 이렇게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 판례의 취지로 보면 확정적이고 또 일정한 무조건 주는 그런 것은 이제 통상임금이다. 이제 이런 데 기초를 하고 있는데 네. 근무일수나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부정기적이면 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판례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군요. 이 재직자 요건이 그런데 핵심 쟁점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논란입니다. 예. 이 고용부는 이제 정기 상여금이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 근로자에게만 주고 퇴직 근로자는 제외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재직이냐 퇴직이냐 이게 이제 지금 그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지난해 그 12월 달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일수에 따라 일괄 계산해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좀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용자 측은 이 재직자 요건 정기 상여금에 어떻게든 포함시켜서 가능한 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노조 측은 퇴직자에게도 이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올 봄에 임단협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모두 빠져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노총까지 지금 그 민주노총 경찰 강제수색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노사정위를 지금 나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한국노총 그 위원장 이번에 그 정기선거인 대회에서 뽑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기도 했었는데 이 새로 뽑힌 그 김동만 그 25대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정부 쪽에서 뭔가 사과가 없이 공식 사과 없이는 노사정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험난해 보입니다. 예. 이 현우석 부총리, 이 카드사 이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엉뚱한 말씀을 해서 지금 경질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군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이 발언이 이제 상당히 논란을 빚었죠. 어제 그 대변인이 전달한 메시지 형태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경질론 쉽게 사그라들 조짐이 아니고요. 개각설도 지금 급부상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 현우석 부총리 말씀과 다르게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문책이 전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카드사 그 경영진만 문책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냐 결국. 카드사 경영진은 전부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종합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거 뭐 이 태스크포스 만들어 갖고 며칠 만에 그냥 급조해서 내놓은 그런 대책에 불과한 거 아니냐. 소비자들 정작 관심사인 정보 철회권이라든가 정보 이용 열람 권리 보장이라든가 2차 피해 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쏙 빠졌다. 이런 그 얘기고요. 또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1년에 조 단위 이상 당기 순이익을 내는 금융지주사에게 50억 원 이게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소액 아니냐. 이런 또 반발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피해 우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믿질 않는 거죠. 예. 카드 재발급, 해지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카드는 전부 재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다가 야권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회동이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조금 느긋해졌던 새누리당 촉각이 곤두서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조기 전당대회 여부로 시끄럽습니다. 지방선거 후보가 넘치는 영남권에 비해 수도권은 후보 문제로 골치도 아픕니다. 텃밭인 영남은 취업난,
수도권은 구인난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쪽 얘기를 듣겠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 7박 9일 일정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이 제가 보기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다보스 포럼 연설, 이 개막 연설인 것 같습니다. 중계된 화면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잘 모르겠다고 하던 창조 경제를 오히려 외국에서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주로 경제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뭐 주제가 창조 경제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그 개막 연설했는데 또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일에 대한 언급도 주로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 많이 하셨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의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제적이 없고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공감을 많이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전화가 지금 연결이 조금 불안하군요. 예,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새로 다시 한번 그 저희들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유기준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예, 우선 그 박 대통령 이 다보스 포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에만 대단히 성공적인 그 이 연설이었다. 그리고 창조 경제에 관해서 외국에게 이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충분히 브리핑했다. 아마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처럼 예, 들립니다. 예, 아직 그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번 그 이 여당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지금 이 와글와글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우선 친박계와 비박계의 그 갈등이 또 외부로 또 그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유 의원님이 다시 연결이 되면 예, 저희들이 그 친박계와 비박계 특히 전당대회를 조기할 것이냐 아니냐 예, 이 문제를 또 다시 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전화 연결이. 예, 그렇군요. 예, 아닙니다. 네. 아마 그 어느 쪽 사정인지, 예, 뭐, 그 유인는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성장 동력 찾느라 분주한데 막상 당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당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정 협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공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창조 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또 이 창조 경제가 실현이 되면 어떤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창조 경제니 뭐니 하더라도 그 작년과 올해 이룩한 경제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작년의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좀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데 이런 그 성장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서 말 그대로 이 성장의 혜택도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성장세가 맞긴 맞는 것 같는데요. 그런데 정부도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 또 우리 그 나라의 유수한 금융 그 분석하는 기관들은 또 비관적이고 저희들이 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 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잘 됐으면 좋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어제 현우석 장관이 또 그 설화에 휘말렸어요. 네, 그 내용은 다 아실 테고 예.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 좀 그 제 식구 지나치게 감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일이 터져 있는데 좀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정무 감각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문책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놓은 개선책을 보면은 뭐 직물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이런 것들이 네.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미흡한 실정이라서 이런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이 금융당국의 책임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혁 방안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떻든 그 대통령 부재 중에 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현 부총리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설도 그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결심하신 겁니까? 저 갑자기 제 이야기를 물어봐서요. 제가 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카드 사태도 발생을 했고 예. 또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하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개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번 그 일신 수습 쇄신용이라든지 또 민심을 수습하는 정도의 부분 내각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갑자기 뭐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정부 보고 막 해라 이렇게 강요할 성질은 아니고 아마 자연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이 하마평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 해양수산부 그 일하고 싶으시죠? 그 말씀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기춘 비서실장 사의설도 나왔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에 우한 또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자리도 비어 있는데 청와대 개편 또 어차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그 김기춘 실장 사의설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사의를 표명한 일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게 맞고요. 대변인 인사는 지금 혼자 대변인을 1인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남녀 대변인 2인 체제로 할 것인지 또 대변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사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그 여러 그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특별히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문제 좀 그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여 남았는데 아직까지 경기 규칙으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있는데 핵심이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부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친박계는 이 위헌론 등을 들어서 공천 폐지를 주장을 하고 비박계 일부가 지금 대통령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당론 언제 결정하시는 겁니까? 네, 뭐 지난 22일 날 그저께죠. 뭐 한 2시 오후 2시부터 한 3시간 가량 의총을 가졌는데 뭐 공식적 당론을 확정한 사항은 아닌데 뭐 발언을 한 의원들 많은 수 의원들이 이제 기초 선거에 대해서 공천을 유지하자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도 뭐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공약을 한 부분으로서 기초 단위의 공천에 대해서는 그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뭐 상당하고요. 예. 뭐 기초 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공천을 폐지한다면 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광역위원이나 광역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후보 난립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보 난립을 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치 신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특히 또 여성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여성 그 공천이라든지 여성 후보의 당선이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막연히 폐지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점심회동을 할 모양인데 아마 여당의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관심은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이 야권 연대가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자꾸 얼굴을 보다 보면 뭐 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예. 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굉장히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구심점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될 그런 유혹에서 떨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신당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인재 영입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야권 연대에 대한 유혹을 좀 떨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그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게 야권 연대를 한다면 이걸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그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국민들께서 볼 때 이게 뭐 정책적 연합이라든지 뭐 다른 좋은 언어로 호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야권연대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면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상당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치를 표방을 했으니까 그러면 새 인물을 영입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운을 넣는 게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도 지금 뭐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후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유 의원님 지역구인 부산은 시장 후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취업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은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해서 정몽준, 차출설, 김항식, 영입설 뭐 이런 설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수도권 이게 무엇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표현하실 때 수도권은 이제 구인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여론조사의 함정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당대 당으로 지금 아직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말씀이 나오는 후보들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게 과연 선거라고 한다면은 당대 당의 구도로서 갈 텐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가 첫째 의문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지방선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정권 심판론이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또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와 공조해서 좀 우리 지역의 정치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원활히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는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뭐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뭐 정치 쟁점화돼서 그런 중앙 정치의 어떤 예속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유 의원님 부산시장에 출마하시는 것 아직 결심 안 하셨죠? 제가 구정 전후로 입장을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먼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곧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데 자꾸 아까부터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 인터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당에서 친박 비박이 또 한 판 붙었는데 이번에는 조기 전당대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임기가 5월 15일까지 황 대표 임기가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재호 의원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중진들 저희들이 인터뷰해봐도 8월 전당대회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조기 전당대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지지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정치는 예. 어떤 당위론이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현실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임기가 5월 중순까지 정해져 있어서 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전대를 열고 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6월 4일 지방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점 또 선거준비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공천을 해야 되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력을 분산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또 특히 이제 7월 말쯤에 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르고 난 8월 초순 8월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를 하고
먼저 원내대표를 5월 초순에 선출을 해서 선출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비대위를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비대위와 함께 선대위를 출범을 시켜서 양 위원회 중심으로 당을 꾸려가고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끝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어프로치로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조기 전대를 한다면 지금 3월이나 4월에 해야 될 형편인데 예.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방선거가 바로 그 다음 치러지는데 지방선거에 혹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경마대회를 열려면은 뛰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뛸 말이 없는데 어떻게 경마대회를 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1부 인터뷰. 예, 한 점 다시 양해 바라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예, 밤사이 들어온 직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한국 한빛부대가 파병됐던 남수단이 내전을 마치는 정전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남수단의 실바키르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지난 5주간 이어진 내전을 종료하는 데 합의하고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양측은 새해 들어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협상을 진행해왔고요. 약 18일 만에 정전협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합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평화협상 대표단에 전달된 초안에는 휴전과 휴전 감시 문제, 또 양측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발발한 남수단 대전으로 지금까지 약 1만여 명이 숨졌고요. 약 50만 명이 고향을 버리고 피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잠시 뒤 저희들도 또 다룰 생각인데 이 각종 튀는 은행으로 지금 구설수 잦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우발적 충돌 그리고 전쟁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전한 내용인데요. 아베 총리가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에서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났을 때 중일 간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현재 중일 간의 긴장 상태를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영국과 독일 상황에 비교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셈인데요. 당장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중일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스가루 시대 관방장관이 23일 세계 제2위와 3위 경제 대국 간의 전쟁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던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아베는 한국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래서 참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는데 사망자까지 발생했죠?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제기된 지 닷새 만에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고 야권 저항운동본부 측이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2명으로 파악됐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야권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한 이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권 시위는 한때 소강 상태였다가 최근 여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집회와 시위를 강력히 통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격화했습니다. 야권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조기 총선 실시를 요청하면서 현재 시간 23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을 실행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1차 대전 직전에 영국과 독일에 빗대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사고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기다 아베 신조 총리 다보스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장에 불쑥 나타나 박수까지 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역시 꼼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과연 아베 신조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개막 연설을 하는 박 대통령 연설장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 앞줄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 연설 도중에 박수까지 쳤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베 신조가 세계 언론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꼼수를 부렸다. 이제 이런 평가입니다. 네네. 한국을 왕따시키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왕따까지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예. 효과는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던져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외에 본인은 열린 지도자하고 통큰 지도자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보여주고 강조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이번에 그 아베 신조가 박 대통령의 인설장에 여구 없이 불쑥 나타난 것, 이걸 이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던데, 네. 이 외교적 결례는 분명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면 일종의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어차피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면에 와 있다라는 것이, 한국 쪽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결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제약이 먹혔는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 유수 언론과 많은 통신사들이 네.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6시간 뒤에 열렸던 아베 신조 연설은 대단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다보스 포럼 자체가 세계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 예. 역시 세계 경제의 동향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가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국력이나 특히 박 대통령 이번 메시지는 통일에 관한 부분이 주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읽자면 외국 언론의 반응은 일단 아베노믹스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계 언론이 아베노믹스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이런 데 이제 더 초점을 맞췄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 언론들이 지금 아베 신조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참 이 신조 총리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혼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추도의 대상은 일본 군인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들이다. 네. 그래서 신사 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네. 봐야 합니까? 예,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혼백이 모셔져 있단 말은 그건 실체적인 진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외국의 전쟁 전사자도 묻혀 있다라는 것은 거기 안에 보게 되면 별도의 외국인 전사자를 위해서 모셔져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던 꼼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런 발언 자체가 최근에 1년에 지난 19일에 있었던 오키나와의 나고시에서 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자면 6월 9일날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최근에 한일 간의 미국을 무대로 한 국제 외교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현안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역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가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아베 신조는 기시노브스케 A급 네. 전범인 이 기시노브스케의 외손자인데 네. 혈통으로 보면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A급 전범 전부 다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 네. 이걸 그냥 정당하다고 봐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범의 후손이니까 전범 참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본인이 사인인 경우에 민간인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본인의 애도의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을 대표하는 수상으로서 일본의 국가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미화, 정당화, 왜곡 그리고 기시노브스케와 같은 A급 전범의 과거 역사를 본인은 수용하고 있고 그런 역사를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의지가 있다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납 불가능한 것이죠. 예, 이 우문의 현답이었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런 취지의 어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1차 대전 직전에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래서 이 중국의 아주 강한 반발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 문제를 전쟁을 언급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아베 수상의 위험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얘기를 가져오면서 결국 영국이 일본이고 독일은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꼼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국에 대한 여론전이라는 것들이 현재 최근 요 1년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위험한 독일, 과거의 독일이 해당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작년 9월 25일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일본 바로 옆에는 군비 지출이 적어도 일본의 2배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의 군비 증강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11년 만에 방위비를 증액했는데 겨우 0.8% 올리는데 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팽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럽을 대상으로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선전해온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특히 아베 수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요사이 아베 신조가 이렇게 극우익적인 네. 예,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걸 보면 이 미국의 든든한 그 후원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미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시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야스쿠니 참배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오키나와에 있는 카데나 공군 기지를 해놓고로 옮기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지사랑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점수를 따게 되면서 최소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를 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발언들은 미국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아니면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의사와 연결되어 있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베 신조가 틈만 나면 그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또 한편 이 한일 정상회담 네. 좀 하자. 이 흉금을 터놓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아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현재의 한국 내 기류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더라도 정상회담은 어쩌면 임기 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관적인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안팎에 쏟아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 경제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는 점수를 얻고 있는데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어쨌든 예. 중국과 한국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변명거리로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얘기하고 한국에 대한 제스처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내 정치 상황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아베 신조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예, 작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참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관건이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지율이 상승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서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지지가 한 5% 증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5% 감소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 읽히는 메시지는 야스쿠니 참배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갖느냐라는 것들은 역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즉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아베노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야스쿠니 발언을 꺼리낌 없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다시 지지율가 50%를 넘어서니까 극우익적인 행동이 또 당분간 계속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주일 미국 대사 캐롤라인 케네디의 발언을 보면 이 미국도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 네. 총리가 실망스럽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네. 앞으로 미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미국이 야스쿠니 참배나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사실은 제동을 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정 정도는 아베 정권의 양보를 재촉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케네디 대사의 발언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차분하게 판단해서 립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예.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는 현재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서 일종의 공조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이런저런 정치적 발언으로 미일 관계의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도 한일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양국 관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 좀 더 우호적인 협력무드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 쪽에서도 오히려 일본과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부분을 안팎으로 얘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출발서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